시간은 행정법 9급 시험 기출문제죠. 2016년부터 2020년 9까지 기출문제랑요. 또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행정법 기출문제를 쇼터디에서 무작위로 섞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문제인데요. 40문제인데 여기서는 40문제 다 풀 수는 없고요. 한 5문제에서 10문제? 그 정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쇼터디가 좋은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기출문제를 다 함께 풀어볼 수 있고 또 전범위 형식으로 섞어서 풀어볼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죠. 네. 그래서 쇼터디에서 더 많은 기출문제랑 더 많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 인용 판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그쵸?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죠. 그래서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 자, 관련 판례죠. 그래서 영업의 금지를 판례를 보면요.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요.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요.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으며 확정되어 몸이 타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장래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 예,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2번 지문이요.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죠. 맞는 지문입니다. 일단 행정처분에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판결 효력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하나여 미치는 것입니다. 그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죠.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 3번이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요.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요.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그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충 설명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3번 같은 지문이요. 이해할 때 그 기속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죠?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죠. 이 효력을 말하는 것인데 판결의 취지는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의 주문과 그렇죠? 판결 이유 중 설치된 계계의 위법 사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판결의 취지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 이유 중 설치된 개개의 위법 사유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 맞는 지문이죠. 3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성력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죠? 그래서 확정 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그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죠?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죠? 당연히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4번. 자, 2번이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옳은 거. 자, 국공립초등학교는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초등학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리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각급 학교는 공립인지 사립인지 가리지 않죠. 그래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1번 틀린 질문이죠. 2번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요, 정보 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네, 틀렸습니다. 없죠? 그래서 공공기관은요,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 인정되지 않죠. 2번 질문 틀린 지문이에요. 판례 입장이고요. 3번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네, 맞는 옳은 질문입니다.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모두 임의적 절차로 보죠. 그래서 행정심판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정보공개 청구자는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틀립니다. 비공개 결정뿐만 아니라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도 이의신청 불복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도 이의신청 불복 가능해요. 그래서 4번 틀린 지문. 자, 행정계약,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는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틀렸죠? 1번 정답이네요.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의 성격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죠. 판례는. 따라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당연히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이겠죠?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 자,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자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그죠?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로 보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은 질문입니다. 판례 입장. 그래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 확인 등에 관한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 당연히 되지 않죠. 3번 옳은 지문.
자, 지방공무원법상 4번이요.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에서 정한 채용 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 계약의 갱신이나 기간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한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에서 정한 채용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자, 채용 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본다. 판례 입장.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죠? 옳지 않은 것. 자, 1번 한국증권업협회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 질서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 거래 및 투자 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회원 조직으로서 자,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자, 구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자, 이건 2010년 최신 판례 입장이고요. 자, 2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죠. 자, 3번이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도 포함되지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포함되지 않습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되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 불문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예, 3번 틀린 지문 포함됩니다. 자, 4번이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네. 이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관의 법률 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위 부관 볼까요? 부관.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죠? 자,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죠.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기가 그죠? 도래하기 전에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니은 토지 소유자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 체납했다 한 경우 자,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 모여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자, 증여계약 취소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자, 판례 입장이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그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한 경우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자, 토지 소유자는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자, 증여계약 취소할 수 없죠? 네, 옳은 질문입니다. 자, 디귿이요. 행정청이 수익적 자,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합니까? 아니죠. 자,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요.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요. 곧바로 협약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귿 지문 틀렸죠? 네. 리을 행정처분의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 하더라도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없죠. 이건 법치행정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자, 공무원이 자,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요.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 원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네. 자, 이렇게 5문제 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40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고리즘을 짤 때 40문제로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매 과목마다 여러분, 그죠? 조금 제가 공부하는 요령이랄까? 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공부의 양을 할 때 문제 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수를 설정할 때 매 과목별 40문제를 항상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매일 40문제이기 때문에 주 5회 공부한다고 200문제예요. 그러면은 5과목을 하게 되면 100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문제 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쇼터드에 있는 기출문제죠. 거의 최신 기출과 유사 직역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시다 보면은 9급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7급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또 행정법 같은 경우는 또 기타 다른 전문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뭐 법원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격증 중에 이제 행정사,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한 행정사의 행정법 문제도 난이도가 뭐 비슷해요. 네,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지선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매 과목마다 40문제씩 꾸준하게 풀어보시면요. 지금 올 4월이죠? 4월 공무원 9급 국가직 시험 대비에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든 지금 공부 방법을 유지하시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전 연습은 당연히 기출문제와 동형 기출문제겠죠? 그러면 기출문제만큼은 쇼터데이에 오셔가지고 뭐,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도 좋고요. 태블릿 PC를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보세요. 계속 반복. 틀린 문제는 당연히 오답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40문제 푸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틀린 문제, 오답 문제에 저장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반복 효과가 있겠죠? 네. 오답 문제 푸시면서 틀리면 또 저장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면서 자 9급 국가직 대비 자 쇼트워디를 통해서 한번 연습 꾸준히 반복 숙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시작됐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 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